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문화 1번지 종로구. 미래 문화의 산실과 행정의 심장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종로구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종로, 세계를 선도하는 종로를 만들고자 하는 정문헌 종로구청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이 다 돼갑니다. 딜라이브에서는 각 지자체 단체장을 만나서 그동안의 성과와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함께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난해 7월이죠. 이 취임식에서 민심이 천심이다. 예. 이런 취임사를 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세월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구정의 방향성과 좌표를 설정하는 일에 몰두했던 1년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잖아요. 예. 구청장으로서 보낸 1년은 처음이시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1년이라는 시간이 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지난 1년 동안 구청장으로서 좀 이거는 내가 낸 성과 중에 큰 거다. 이건 뭐가 있을까요? 그 어떤 개개별의 사업의 그 성과를 말씀드리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7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정말 구정을 한 꼭지로 수렴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정의 방향성과 좌표를 설정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올 들어서는 그 설정된 좌표를 제가 종로 모던이라고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종로 모던의 원년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종로 모던의 구현을 위해서 각 인자들이 좌표를 쳐다보면서 리셋할 건 리셋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할 건 계속을 해나가면서 일을 시작한 하나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1년의 가장 큰 성과는 모든 그 구정을 한 꼭지로 지합시킬 수 있는 종로 모던이란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 좌표를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공무원과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좌표를 향해 뛰어가는 그런 그런 밑거름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좌표를 설정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전공로에서 종로구청 지부장 징계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했는데 그동안 뭐 노조 탄압이다 아니다 구청장 음해다 갈등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전공로에서 우리 종로 노조의 지부장에 대해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라고 이제 성명을 냈는데 부당한 징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지부장이 현행 공무원 노조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상태라 법에 따라서 조처를 한 거고요. 그 법의 내용은 공무원 노조법 제7조에 현행 공무원 노조 전임자들은 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휴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임무에 복귀하라는 그 권유를 4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도 복귀하지 않고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것이고요. 근데 이게 단지 공무원 종로구청 노조 지부의 일인데 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내셨나 제가 좀 생각을 했더니 이 휴직이 되면 일단 급여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국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금 공무원 전임자들 그러니까 노조 전임자들의 월급을 주고 있는데 휴직이 되면 급여를 노동조합에서 받아야 되지 나라에서 더 이상 주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당도 나가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본인의 호봉이 올라가는데도 휴직 기간 때는 반영이 안 되고 금평을 받는데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 법을 안 지키면서 너무 편익을 많이 누려오신 거에 대해서 타성이 젖으셔서 이거를 지금 지켜가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법대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부당한 징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종로만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공로가 나서신 게 아마 다른 단체 공무원 노조에서도 다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구청장님의 면면과 앞으로의 지역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청동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네, 이 학창 시절도 보낸 공간이면서 동시에 외조부님의 5, 6대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로라는 공간이 그 누구보다 남다르시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한테는 고향이죠. 자라난 것이고 그냥 저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장소고 가는 날까지 아마 저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진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히 좀 어떤 길이 언제 어떻게 포장이 돼서 뚫렸나까지 60년대 후반 이후 70년대 초반부터 제가 기억하는 한 좀 기억이 나니까요. 네. 굉장히 좀 각별한 곳이다. 진짜 말 그대로 고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0대부터 정치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예.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 자, 이른 나이에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대학 다닐 때도 정책을 전공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실 정치에 관심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특별히는 좀 통일 문제에 깊이 관심이 있어서 네. 전공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미력 하나마 좀 조국의 통일 부분에 조금 이렇게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현실 정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미력 하나 힘이나마 보태보자는 차원에서 어떤 현실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관록의 정치인이시지만 이 지자체장이라는 것이 좀 행정가로서의 자질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실 때와 구청장으로서의 지금 현재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늘 그런 질문을 받으면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국회의원은 어떤 지역일에 관한 이제 병참의 역할을 하고 네. 이제 중앙정치에서 나라에 대한 정책을 결정을 짓는다고 치면 구청장은 어떤 집행부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집행부로 국회의원과 손발을 맞추면서 규제를 풀어야 될 법령 규제를 풀어야 될 부분은 뭐 국회의원과 협력하고 네. 예산 부분을 협력을 하지만 실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집행부이기 때문에 예. 그 예산을 투입하고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구청장이 수행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년 전에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 딜라이브와의 당선자 대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국정 경험, 의정 경험이 구청장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어떻습니까? 이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가 지금 구청장으로서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것은 많은 도움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직업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게 예. 지난번에 이제 해외 출장을 나갔을 때요. 작년에 해외 출장 나갔을 때는 아직 그렇게까지 변하진 않았는데 네. 요번에 이제 해외 출장을 나갔더니 눈에 보이는 게 쓰레기통이 어떻게 돼 있나, 장애인들 변기는 어떻게 돼 있나, 우리 시각장애인들 길 따라가는 길이 여기는 우리는 끊어진 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고 살림살이를 보시게 되는군요. 이제는 예. 직업이 국회의원에서 진짜 행정가로 바뀌었다라는 이제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다니시다 보면 아직도 뭐 의원님 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지역 현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취임 후에 종로의 가장 핫한 민원으로 재개발 문제를 꼽으셨습니다. 후보 시절 제1공약도 바로 이 주거 환경 개선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이 창신동, 쪽방촌이 있는 창신동 개발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남쪽 구역은 이제 3만 3천 평 정도의 이제 3구역인데 네.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나서 이제 저는 단일 안으로 하나의 안으로 묶어가는 거를 지금 원하고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그것을 지하실만 단일화로 가고 위에는 좀 큰 덩어리로 몇 개로 나눠서 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기지금 현행법상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요 지금 나온 부분들을 갖고 빠른 며칠 안쪽으로 이제 주민들 설명회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만 3천 천 지하는 무조건 공유가 돼서 같이 쓰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공항터미널이라든가 기타 이제 극장이라든가 아쿠아리움이라는 게 이제 위치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나머지 부분들의 재개발을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덩어리로 계획하는 것보다는 크게 좀 멋덩어리로 쪼개내는 게 좀 더 원활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셔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감안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그동안 용역한 부분들을 좀 소개드리고 현행에 돼 있는 부분을 이제 현행법상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더 좋으시면 바꾸자고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지금 곧 갖게 됩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나서 곧
그 의료원 수렴하는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로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와대 개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뭐 볼거리가 늘었지만은 프로야구 숙제도 많은 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 제한도 있고 정주 여건에 대한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글쎄요, 청와대가 이제 이사를 나감으로 해서 용산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랑 협의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이제 건축물과 건설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보려고 백방으로 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뭐 그 당시에도 알았지만 그런 느낌이 이제 지금도 가지고 있고 더 한층 노력을 지금 배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이게 청와대로 규제를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뭐 문화재관리법,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다른 법령으로 법률로 해갖고 지금 제재를 묶어놨기 때문에 청와대가 덜렁 용산으로 이전 가서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부대 이전 문제도 서울의 수도권의 이 지금 하늘의 방위를 어떻게 하느냐를 좀 다 군에서 결정이 난 다음에야 확실히 한 다음에야 지금 이제 백악산, 인왕산에 있는 군부대들이 다시 재비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러길래 하여튼 조금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족스러운 대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여튼 반드시 이번 계기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제로 알고 뛰고 있는 만큼 하여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전 문화재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종로하면 문화재도 많고 문화 인프라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자원들을 한데 묶어서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문화 관광 벨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종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문화 대전당을 만들어내겠다. 다시 말해서 공연장, 그다음에 전시장, 박물관, 뭐 궁전 같은 것도 다 살아있는 박물관이나 마찬가지니까 종로 전체를 그런 하나의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이 숨쉬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 대전당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이제 관광 문화 벨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이제 각 개별적으로 어떤 대학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좀 규모 있는 한 2,000석, 1,500석 정도 즉에서 2,000석 규모 아주 지금은 1,000석까지도 괜찮은데 규모 있는 극장을 좀 한 3군데 정도 유치시킬 때를 이제 눈여겨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광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 골목이 저희 종로는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광 골목에 스토리를 입히는 일도 좀 하고 있고요. 또 먹거리 기타 등등을 다 하나의 그 문화로 이렇게 좀 네트워크 시켜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갤러리들을 좀 소개해서 이 갤러리들 탐방할 수 있는 코스도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역사적 의미도 있는 탑골공원 인근도 재정비가 된다고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까? 탑골공원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재헌업법 전문이 김인현 만세 독립운동으로 건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48년에 자유민주공화국을 재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탑골공원에 우리 김이독립 만세 운동이 김이독립 선언서 내용을 보시면 그 안에 민구공화국을 선포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헌헌법 전문에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 뭐 독립선언문 말씀도 드렸다시피 거기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태가 묻힌 곳이기만큼 그걸 좀 우리 후손들이 진정한 녹지로서 시민공원으로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즐기시면서도 우리 민족의 좀 어를 느끼는 장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탑골공원을 진정한 민족의 열이 깃든 시민공원으로 우리 국민과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문화 인프라 얘기할 때 잠깐 대학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대학로 상권이 좀 예전 같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연극 산업도 침체되고 상권 이동도 되면서 유동 인구도 많이 준 것 같은데 대학로를 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갖고 계시다고요?
대학로를 뭐 거기는 공연이 살아야 상권도 같이 사는 그렇죠. 거니까요. 이게 같이 묶여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대학로의 그 공연 생태계를 좀 살려내기 위해서 그 아까 이제 그 중소 공연단 공연 극장이 한 120개 뭐 많게 추산하면 150개 정도가 지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그 세 개의 도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좀 대형 극장 세 개 정도를 좀 이렇게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것이 거기에 아우러지면 정말 이 공연 생태계가 구성이 되면서 저 영국의 그 웨스트엔드나 네. 그 뉴욕의 브로드웨이처럼 아시아의 엔터테인먼트 도시가 어디야? 그럼 서울 종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큰 방향성을 잡으면서 이제 대학로를 활성화시키는 그 공연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좀 지혜를 그 뭐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랑 충분히 저희가 수기를 하면서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이제 한 꼭지로 그 한 격주를 해도 대학로를 좀 막아서 차 없는 거리를 막으면서 문화 해방구를 좀 만들어줬으면 어떠냐는 예. 이제 그 기획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을 좀 서울시랑 뭐 이제 차로 없는 거리를 만들려다 보면 이제 해양경찰서랑도 좀 협조를 거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그 버스가 굉장히 노선이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서울시랑 일단 좀 시범 사업 이런 거를 좀 해보고 그쪽 버스 노선이란 걸 좀 어떻게 차를 막고 해야지 이게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조금 좀 들여다보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쪽으로 이제 서울시가 좀 의견을 주셔서 조금 서울시랑 반맞춰서 교통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서 좀 진도를 나가려고 지금 좀 저희가 그 이렇게 연구 중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대학로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학창 시절 추억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은 정이 가는 곳인데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주요 구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교육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예. 합니다.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교육 분야이기도 했는데 미래교육 청년 일자리 플랫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이제 국제서당, 종로 국제서당이라는 그 프로그램과 같이 어우러져서 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까지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워낙 세상이 4차 혁명 시대 때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네. 이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중요한 교육은 자아를 한번 성찰해보는 자아 성찰이요. 내 스스로가 이렇게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서 잘 사는 삶이 뭔가를 한번 좀 성찰해보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문학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 서당식 교육 체제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의 자아 성찰을 하는데 우리 옛날부터 쓰던 교재의 일부분 또 이제 서구식 인문학의 일부분을 좀 이렇게 잘 혼용해서 네. 그 아이들한테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이제 강의를 하여서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요즘 이제 아이들 또 입시도 복잡하고 이런데 인문학 교육만 시킨다고 그러면 조금 관심도 떨어질 수 있고 네. 이제 중앙교육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효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영어의 부분도 같이 해결해 보고자 네. 그 인문학 부분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아, 국제서당입니다. 종로 국제서당이.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 그 반이 중고등학교에서 일부 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한테도 영어 학습을 시킨과 동시에 이 청년들이 영어가 습득되면서 동시에 인문학을 예. 그 지금 교육받는 걸 프로그램을 습득을 해서 이 청년들이 멘토로서 그 우리 지금 청소년들을 그 어떻게 보면 그 영어와 인문학을 이제 멘토로 교육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게 진전되고 예. 그 디벨롭돼서 나아갈 텐데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만큼 영어 공부도 시켜야 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인문학 교육도 이제 시켜야 되고 이게 동시에 병행되고 있는데 아직 영어가 좀 덜 익숙해 있으니까 인문학 교육을 한글로도 시키고 이게 동시에 병행되는데요. 네. 한 내년쯤 가면 그 이제 인문학을 영어로 가르치면서 거기 이제 와 있는 학생들이 영어로 서로 거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네.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그게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
이제 종로 국제서당 모델이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어떤 훈장식 체험에 그 훈장 역할을 함으로써 네. 지금 당장 뭐 한 일례를 들면 우리의 이 지금 우리 종로의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셔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같이 좀 그 합류하고 싶어 하시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같이 좀 어우러지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좀 그쪽 학생들까지 거기는 청년인 멘토가 없으니까 예. 우리 청년 멘토들이 이제 지도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점점 이제 뭐 단지 자매도시뿐이 아니라 확대돼 나가면서 이것이 어떤 교육 모델이 됨으로써 그 아이들이 멘토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이것이 그 어떤 그 청년 일자리랑 연결시킬 수가 있고 네. 그 청소년들 교육에 있어서 같은 문제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근데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자아정착을 시키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전 세계의 본이 되는 패러다임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선도하고 있으면 일단 당장에는 우리 멘토들이 자매도시나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 일정 교육 훈련이 끝나면 청소년 아이들 멘토를 하면서 일정 부분 그 비용이 지불될 수가 있겠지만 그걸 더 떠넘어서 네. 이것이 모델화되면서 진짜로 새로운 어떤 그 직업군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종로구청사 신청사 건립 질문 좀 드리려고 예, 하는데 우리 4대 문안, 특히 종로는 개발하려고 땅 파면은 문화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좀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종로구청사 신청사 건립도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지금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발굴은 끝났습니다. 발굴은 네. 끝났고 이제 그 발굴터에서 그 사복시터 옛날 왕 그 말 네. 그 돌보는 자리가 나와서 그 거의 뭐 마방도 원형 그대로 나오고 원형 마장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청 신청사를 짓게 되면 지금 공평빌딩처럼 그 밑이 아마 이렇게 그 투명하게 전시실로 사복시터의 유적지가 보여지는 식으로 네네. 건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좀 여러 가지 그 신청사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중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민들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럽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발굴이 대체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예. 한 내년 정도 가면 그 수성국민학교 터에 대한 지금 심의가 조금 더 열리고 있는데요. 그 벽 남은 거에 대한 조금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가질 수 있지 않을까 논리적으로 그리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민선 8개 임기 안에 가시적인 좀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완공까지는 힘들다고 보고요. 예. 네. 자, 이와 함께 종로구에는 특화된 보건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건강 일항 서비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까 그게 이제 제가 그 모두의 그 성과 부분에 종로 모던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종로 건강이랑 서비스 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종로 모던 구현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답이. 제가 예. 모든 게 한 꼭지로 실현된다는 게 그 예. 종로 모델링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세계의 본이 되는 우리식 고도 현대화의 구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고도 현대화라는 건 미래 기술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고도 현대라는 건 현대 중에 나온 것 중에 1시간 전에 나온 게 제일 좋으면 그걸 재택해야 되는 것이고 네. 1000년 전에 나온 게 제일 좋은 것이면 그걸 재택해야 하는 것이고 네. 이런 고도 현대 구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건강이랑 서비스도 그러면 종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강이랑 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은 뭐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보건소의 그 질병 관리 시스템이 그 병의 종류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치매다 그러면 그 치매만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고 그 치매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쪽 창신동 쪽 그러니까 종로 동쪽 끝에 계시는 분이 평창동 치매센터까지 가셔야 되고 거리가 멀 수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성인병을 그 관리받으시는 것도 다 병의 종류별로 하시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다 그 어떤 센터를 가시던 보건소를 가시던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요걸 저희가 권역으로 나눈 겁니다. 네.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일단
그러니까 크게 뭐 치매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저희 센터에 가보셔야 얘기가 되겠다는 정도가 아니면 권역에서 집 근처 권역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시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보건소의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행정에 있어서의 수요자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 고도현대화의 구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로 모던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은 종로 모던이나 한 꼭지로 수렴된다. 요 설명을 제가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종로 모던이라고 해서 모던, 뭐 근현대의 뭐 역사를 담고 있는 종로 이런 걸 생각했는데 뭐 문화, 의료, 복지 모든 걸 하나로 담는 행정까지도 다 생각했네요. 제가 아까 그 성과라고 그 한 개념을 잡아냈다는 게 네. 성과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분이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십니다. 네. 자, 오늘 구정 운영 1년치를 들어봤는데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민선 8기 남은 3년이 더욱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종로 모든 구현을 위해서 네. 예,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하여튼 그 좌표를 향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신 곳에서 자치단체장으로까지 일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1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하지만은 앞으로의 비전과 함께 본인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준다면 뭐 제가 그 제 스스로를 점수를 잘 매길 수는 없고요. 뭐 수미양가로 나누면 뭐 본인한테 수주기는 조금 좀 그 민망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냥 그 영어로 대학교 학점처럼 A,B로 나누면 B+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 예. 나머지 점수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채워가시면 되는 점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남이 평가할 때 주민들이 평가할 때 A+를 주셔도 제 스스로 평가는 B+ 이상 안 나갈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3년 후 자기 자신에게 미리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지청장의 임기를 시작했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이제 지금 질문 주신 걸 했는데요. 임기가 끝날 때 그 선년들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 어떤 지방자치당, 재장, 그 다음에 또 뭐 이제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로 남고 싶다는 생각을 취임할 때 해봤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입니다. 자, 지금 오늘 해주신 말씀 잘 지켜졌는지 또한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오신 서울의 심장 종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 이 말이 잘 지켜졌는지 3년 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종로의 르네상스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정문원 종로구청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